다음 이 준비된 주제는요. 요즘에 마약 그런데 오늘도 마약과 관련된 어떤 모습이 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실 예정이세요? 자, 전우원 씨,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로 알려져서 뭐 많은 분이 주목을 받았는데 전우원 씨죠. 자, 전우원 씨 과거 마약과 관련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그랬죠.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저도 그렇고 돈 많은 자가 만드는 법 아래에서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범죄자부터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되는지 세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구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고가 나온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투약 모습 라이브 방송에다 노출시켰고, 근데 자백도 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마약 4종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어요. 됐죠, 이은희 변호사? 네. 자백을 했고 초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마약 사건들이 많아서 이런 걸 방송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좀 약간 익숙해졌는데, 자백하고 초범이면 통상적으로는 뭐 구속도 안 하고 약간 집행유예 나오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징역 3년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높은 강하게 구형을, 지금 구형을 한 예, 겁니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 왜냐하면 통상 이제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은 상선을 대하는 태도랑 상선은 이제 유통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약을 하는 단순 흡입 이제 뭐 이런 복용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법 당국의 태도는 굉장히 좀 갈립니다. 그래서 초범이고 이제 단순하게 투약만 한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혹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3년은 되게 높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마약을 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이거를 막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 이제 좀 공익의 차원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약을 어떻게 투약하고 마약을 투약한 모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방출이 많이 됐잖아요. 그게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습이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수사 기록을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도대체 이 마약을 어떤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투약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는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마약을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도 저 사람이 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다른 이게 어떤 인간적 연민은 갖고 있지만 그것과 이건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한 범죄 행위 이 잘못에 대한 어떤 의율의 부분을 섞어서 바라보아야 될 문제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전혜원 씨의 그 기소된 죄명이 대마가 아니고 향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법정형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상당 부분 그 약용으로 쓰이고 비범죄화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2018년 그 우리 대검찰청의 통계를 보면은 약 70%가 집행유예입니다. 벌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향정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중독성이 훨씬 심하다 보니까 법정형이 지금 그 대마에 비해서 2배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투약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약을 장기간 했고 거기다가 인터넷에 사실상 생방송 중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실형 3년을 구형했는데 물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투약이기 때문에 벌금이다. 이런 어떤 예단을 가지는 것은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는 부적절하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아마 구형은 그런 사회적 맥락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선고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그리고요 좀 연예인 2명 지금 계속 뭐 마약 관련 얘기에서 얘기 나오죠. 오늘 뭐 어떤 날짜가 좀 잡힌 것 같아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성균 씨는 지난 28일 경찰 출석 그리고 11월 4일에 재소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G드래곤 자진 출석 입장이고죠. 11월 6일 첫 조사한다. 이렇게 어떤 날짜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 유명한 연예인들은요, 단순히 이게 마약 투약 어떤 처벌 문제에 끝나지 않고요. 이게 어떤 엄청난 이 경제적 도움 문제와 관련된 충격파를 주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성균 씨하고 유아인 씨의 경우 과거에 보면은요, 이 지금 뭐 이 제작비 뭐 이런 거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요. 유아인 씨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성균 씨 보면은 영화 뭐 2개가 있는데 이게 제작비가 2개 290억이에요. 유아인 씨도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여기 더 커요. 650억. 뭐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 근데 최인영 변호사. 일단 합해서 940억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경우요. 이거 제작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 손해배상을 만약에 청구하고 그런다면 이거 배상액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품위의 의무를 하고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출연료의 3배 배상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몇 배 배상? 예, 그렇게 그거를 이제 트리플 데미지라고 해서 3배 배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하면 깎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고 최준실 씨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한 30억 청구를 했지만 1, 2억 정도밖에 그 실질적으로 배상을 인정한 케이스가 있는데 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제작비만 지금 94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있습니다만 배우가 뭐 등장했던 어떤 영화 등등도 합해서 합했을 때 그런데 그 그러면 이거는- 모든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쉽지 않겠죠. 아직 저런 영화들이 이제 개봉 안 하고 이제 대기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출연 계약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액의 오. 예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그 계약에 썼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성균 씨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도 아마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아마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어떻게 보면 그 이성균 씨가 본인이 법인으로 맨 그 건물을 뭐 매각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투자자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지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은희 변호사는 이게 그러니까 연예인들 경우는 워낙 뭐 사실상 움직이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건 처리 과정이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까? 사실 저긴 제작비가 들어가 있지만 예. 영화나 드라마를 혼자 만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저기 안에는 누군가의 꿈과 기회와 여러 가지가 이제 담보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940억이라는 돈은 되게 커 보이지만 저건 그냥 물리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건 과거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피해자이기도 한 사건에 그렇죠. 연루가 된 건데 이건 범죄 행위를 만약에 이제 했다라고 하면 예. 그런 이제 범죄 행위를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정도는 훨씬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성균 씨는 마약을 했다라는 거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부인을 부인을 하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보면은 어쨌든 경찰에서는 되게 주요한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수사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검출이 전혀 되지 않고 나는 만약에 마약을 정말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로 이제 이어져서 만약에 검사를 입증되지 했는데 감정했는데 않는다면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럴 어떻게,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오늘 지드래곤 씨에 대해서 그 관련 보도를 보면은 여러 가지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들을 경찰에서 신청했지만 그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기각됐다는 나오거든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누군가 진술하던 끝에 사실은 지드래곤 씨에게도 뭐 줬다라든가 뭐 그런 류의 진술을 한 걸 토대로 이제 이 사람을 소환할 것이다, 소환했다, 뭐 저기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가고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예.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만약에 좀 경솔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오픈돼서 많은 피해를 야기한 거라면 저거는 사실은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예의주시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봐야 네, 된다는 그렇습니다. 심정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마약 사건, 연예인과 관련된 얘기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